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2020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이제 헤드라인 뉴스인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헤드라인 뉴스 제목들만 뽑아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목적이 제일 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 뉴스나 그리고 부동산 내가 하면서 이제 지식 같은 거 나눠주는 거, 그리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 제가 좀 오래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내용 보면서 제가 설문들을 계속 좀 넓혀가고 있는데, 헤드라인 뉴스는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그 주말 말고 주말은 거의 빼고 평일날 위주로 제가 해서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찾아보니까요,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9억 미만 규제 들어간 쪽에는, 9억 미만 이제 규제 안 들어간 쪽은 이제 풍선 효과가 좀 난다는 뜻입니다. 경기나 인천, 구리, 수지 이렇게 등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이제 급등세가 오른다는데, 제가 이제 12월 16일 대책 설명드리면서 꼭 규제 지역이 아니라 비규제 지역으로 해서 조금 그 전에 아파트 폭등 일어난 쪽 말고 그 외적으로 좀 덜 일어난 쪽이 있어요. 그런 쪽을 좀 중심으로 가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경기도 말고 서울권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조정 지역에서 좀 벗어난 지역 있잖아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청량이나 미아리 사거리역이나 저 장애도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그 뉴타운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단지입니다. 그런 지역으로 조금 눈을 돌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지금 올랐어요. 근데 또 계속 오르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강남을 찾는 거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좀 붐이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오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외적은 그 부분만큼 아직 오르지 않아서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집 한 채뿐인데 종부세 내는 1주택자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왜 이렇게 어떤 기자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체 어떤 뜻으로 낸 건가요? 정부를 그냥 비판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집 한 채뿐인데 종부세 내는 1주택자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집값 올랐잖아요. 집값 오르니까 당연히 종부세 내죠. 집값 오르니까 종부세 내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하시다 진짜. 집 한 채뿐이지만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마구마구 올라도 종부세 안 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생각보다 집값이. 그 3년이란 뜻은 박근혜 정부 말고 지금 문재인 정부 탓하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부정부패로 일어나면서 경기는 안 좋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눈 가리고 싶잖아요. 언론도 다 장악했지만. 뭘 하면 우리나라는 제일 좋을까요?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 전에 잡지 않았던 거, 이번에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계속 잡고 있는 건데, 예전에도 은행권이나 대출이나 분양가 상한제 다 안 풀어줬습니다. 그걸 누가 풀어줬습니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풀어준 거예요. 그 역효과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왜 그거에 대한 탓은 안 하시죠? 왜 3년간 종부세 내는 1주택이 3년간 2배 이상, 단어로 그냥 줄이려고 하는 거죠. 서민들. 서민들, 이것도 없으신 서민들, 해서 이 정부 비판하고 싶은 거잖아요. 얼토당치 않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계약과 다른 동호수 배정, 대법, 해제 불가. 소송을 걸었는데요. 소송에서 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조합을 가전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크게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호수가 변경됐다고 해서 그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만든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요. 제가 전에도 조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냥 핸드폰으로 해서 올린 거지만은 좀 허접하지만 내용만큼은 알차다고 봅니다. 지역주택 조합은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싼 부분에 이렇게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볼 때 이 계획 변경 내용이 그 계약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파트 계약과 다른 동호수 변경됐으면 소송 걸고 싶겠죠. 근데 그게 만약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계약서 내용만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만 돼 있으면은 그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요. 이런 분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주택 투자하실 때는요. 유심히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1순위 의무 거주 2년 확대 뿔난 AB 청약자들. 저도 이거 뉴스 헤드라인 첫 번째 나온 거 보고 이제 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거기 댓글이 더 웃겨요. 아니 어차피 거주할 거면은 의무 거주할 거면은 1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무 거주가 1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게 당연한 원래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1년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거기다 일단 우리가 안 살면서도요. 제가 중개업을 하면 알잖아요. 거기다 일부러 저희 원룸 같은 거나 싼 거 구해가지고 거기 전입신고 해놓고 사는 거 딴 데 사신 분들도 있어요. 편법으로. 좀 봤습니다 이거를 직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뭐 오피스텔이나 뭐 들어가게 되면요. 진짜 사는지 안 사는지 가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 이분이 여기 거주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오피스텔 이제 그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조사도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직접 거주하는지 상당히 봐요. 하도 편법이 심하다 보니까. 그걸 2년 확대한 거예요. 뿔난 예비 청약자들? 뭐가 뿔납니까? 예비 청약자들 보통 1년 다 넘었어요. 그 일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기자분들, 기레기분들 요즘 저 중개업 말고 우리 일반 분들 당신 말도 잘 안 속아요. 그냥 어떻게든 비판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까? 좋은 얘기 해줄 거 없어요? 참 저 웃겨요 웃겨 그냥 들으면. 마지막 뉴스입니다. 12월 16일 대책이 약발이 좀 왔다고 합니다. 상승폭이 둔화됐다는데요. 보통 이제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우리 이제 이런 업을 하는 전문가들이나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하면 보통 한 달 정도 안에 그러니까 뭐 보통 빠르면 2주, 늦으면 3주에서 4주 안에 그 대책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2주 좀 지났잖아요. 이제 효과가 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안 옵니다. 이런 대책 같은 거에 대한 효과는요. 왜냐면 시장 같은 거는 그 현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현장은 뭐 바로 한다고 그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사 기간이 좀 걸려요. 그런 게 보니까 그 현장의 지금 답이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는 거예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비규제 지역이나 그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 청약에 내는 것도 이제 거기 제한을 안 두니까 그런 지역으로 더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런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공급은 조금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설명드리는 건 좋죠. 이런 뉴스는 금방 전에 1순위 뭐 뿔난 거나 이런 좀 허접한 기사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헤드라인 하나로 클릭수를 노리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에 대한 좀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얄짤 없습니다. 왜?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제발 그런 뉴스 내보내지 마세요. 이런 것도 저는 전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헤드라인 뉴스 이제 거의 마무리 됐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른 헤드라인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